자,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호도법이라는 건데요. 호도법은 무엇이냐라고 하시면, 얘는, 어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 AB를 정할 때,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럼 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어떤 부채꼴이 있는데요. 자, 어떤 부채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. 자, 그때 이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r이라고 정의를 하잖아요. 그죠? 자, 근데 이 호의 길이 또한 r인 거예요. 지금 뭐냐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,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을 때 우리 이 각도를 앞으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자? 1 라디안으로 정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라디안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들을 우리는 호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즉 라디안으로 표현된 각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? 호도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럼 호도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가 같은 부채꼴에서의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는 라디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그러면 앞으로 이 라디안을 어떻게 정의하냐 한번 보시면, 자,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원이 있고요. 자, 그리고 이렇게 부채꼴이 하나 있다라고 했는데, 자,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이제 또 R인 거죠. 그리고 이 각도를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? 1 라디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. 그죠? 자,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자, 원은 한 바퀴가 뭐냐면은요, 2파이 r. 이 원의 둘레를 우린 뭐라고 정의하냐면 2파이 r이라고 놓겠죠. 그죠? 원의 둘레 구하는 공식이 요거잖아요. 그죠? 그럼 이때 중심각의 크기는 360도입니다. 맞죠? 자, 근데 우리가 이 라디안을 정의하는 거에서 보시면 호의 길이는 r이에요. 맞죠? 그리고 이때 각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 라디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. 그죠? 그러면 얘는 비례식으로 표현된 거기 때문에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을 정의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얘는 정리하시면 2파이 r 곱하기 1 라디안은 360도 곱하기 r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죠. 그죠? 그럼 양변의 r이 이렇게 동일하게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r은 삭제시키고요. 그럼 1 라디안은 우리가 양변을 2파이로 나눠주시면 뭐가 되냐면 파이분의 180도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라디안이라는 건 파이분의 180도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,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좀 업그레이드 시키시면 이렇게 되겠죠. 파이 곱하기 1 라디안은 180도가 될 거고요. 그러면 1도는 뭐가 되는 거냐면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되는데, 앞으로는 라디안이라는 거 어차피 단위이기 때문에 단위는 생략해서 쓸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1도는 180분의 파이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 우리는 1도를 파이를 이용한 즉 호도법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각도들도 표현할 수 있겠죠. 즉 예를 들어서 만약에 30도라는 애가 있다라고 하시면 얘는 30 곱하기 180분의 파이가 돼서 6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고요. 또 한 번 더 해볼까요? 60도 같은 애가 있다라고 하시면 얘는 60 곱하기 180분의 파이가 돼서 얘는 3분의 파이 이렇게 씁니다. 즉 이제부터 우리는 호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30도, 60도 이런 식의 요거를 하나 깜빡했는데 30도, 60도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 고1 때까지 각도를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는 60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하지만 이제 삼각함수,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 삼각함수 단원에서는 이 60분법은 잘 쓰지 않고요.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 호도법을 이용해서 풀게 되니까 앞으로 어떤 60분법으로 나와 있는 각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는 연습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바꿀 수 있는 거 딱 보자마자 얘는 어떤 뭐 몇 분의 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게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. 아셨죠? 자, 그러면 우리가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냈어요. 그러면 자, 여기 세 번째 단어에 뭐라고 나 있죠?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일반각이라는 건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. 360n 플러스 알파 이렇게 했습니다. 맞죠? 그러면 자, 360도라는 거를 우리는 앞으로 파이를 이용해서 쓸 겁니다. 자, 그럼 내가 요 식의 양변에다가 360을 곱했다라고 하시면 360은 2파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. 그죠?
그래서 앞으로는 얘를 호도법으로 나타내시면 2파이 n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요거 파이와 n의 위치를 좀 바꿔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했습니다. 2n 파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정의하고요. 당연히 n은 정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알파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까지 이렇게. 당연히 얘가 호도법으로 나타냈으니까 이 알파도 호도법으로 표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앞으로 알파의 범위는 이런 식으로 좀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우리가 지금 호도법을 배웠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 호도법을 이용해 갖고서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한번 정의해 볼 건데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쯤에 얘를 배웠습니다. 중1 개념에서요.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. 뭐라고 정했냐면 얘는 2파이 r이라는 요게 원의 둘레잖아요. 그죠? 그 중에서 내가 어느 정도 즉 360도 분의 x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. 맞죠? 그러면서 이런 그림을 기억하실 거예요. 어떤 부채꼴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원을 하나 나타냅니다. 그리고 이때 중심각의 크기를 x 그리고 여기의 길이를 뭐 r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 놨는데 우리가 호도법을 배웠잖아요. 그죠? 그래서 호도법은 자 2파이 r 곱하기 360도를 뭘로 바꿀 수 있습니까? 2파이 분의 그리고 이제 중심각의 크기는 x가 아니고 각도를 뭘로 표현한다 그랬죠? 저 세타라는 기호로 쓴다 그랬습니다. 맞죠?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시면 2파이가 약분되니까 r 세타 이렇게 들어가겠죠. 그죠? 그래서 앞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L은 얘는 r 세타로 정의된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세타는 호도법으로 정의된 각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얘 그냥 30도, 40도 이런 거 60분법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이 세타라는 건 호도법으로 정의된다라고 보시면 돼요. 왜냐하면 얘도 지금 호도법으로 정의된 거고 얘도 호도법으로 정의된 거기 때문에 이 세타도 호도법으로 정의돼야지만 연산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R세타로 정의할 건데 이때 세타는 호도법으로 정의된 각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그 다음에 부채꼴의 이제 넓이라는 애가 나오는데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이 뭐였죠?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. 자,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x였습니다. 맞죠? 그럼 얘도 똑같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 대신에 2파이 써주시고요. x 대신에 세타를 집어넣어 주시면 여기 이제 아이고 미안합니다. r을 왜 줍니까? r을 괜히 지었어요? 죄송해요. 여기 제곱 파이 들어가고요. 얘는 파가 지워지는 거죠. 파이가 그죠? 그래서 이때는 얘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. 자, 근데 이 녀석은 다시 한번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r 세타란 말이에요. 근데 이 r 세타는 위에 언급된 것처럼 뭐랑 똑같죠?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똑같죠. 그래서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애는 2분의 1 r L로다가도 정의할 수 있겠구나.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를 S라고 표현하시면 얘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. 2분의 1 r 제곱 세타로 표현되거나 2분의 1 r L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이용한 방법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. 자, 얘는 처음 나온 식이 아니에요. 중학교 때 우리 얘 배웠습니다. 그죠? 이거를 단순히 이제 뭐 호도법을 이용해서 표현할 때 나오게 되는 식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. 얘를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. 외우면 좋긴 하죠.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자연스럽게 이거 습득하게 될 건데 얘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호도법으로 표현한 것 뿐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조금 더 기억하기가 편할 겁니다.